고속터미널에서 식칼 2개를 소지한 20대가 긴급 체포됐다는 것도 네. 그 고속터미널에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고속터미널에는 버스가 있잖아요. 그렇죠. 버스는 밀폐된 공간이에요. 만약에 관광버스 안에 들어가서 만약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 생각하면 도망도 못 가. 이거 밀폐된 공간이니까 그쵸. 입구가 막혀 있는. 너무 끔찍한 거예요. 이건 경찰이 빨리 잘 제압을 한 것인데 시민들의 신고 의식도 빛이 났고요. 그런데 지금 이런 것들이 단순히 뭐 어제 오늘의 일탈이나 돌출 행동이 아니라 우리도 이제 사회가 고도화되면서 선진국들이 겪는 여러 문제들, 이런 묻지마 범죄나 테러형 범죄들이 이제 발생하는 나라가 된다면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죠. 그래서 법무부에서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제 사형을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EU라든가 유럽의 선진국들이 그러면 이 외교상의 불이익을 주겠다. 그렇죠. FTA 안 하겠다. 뭐 관세 보복하겠다고 하니까 아예 참 저도 유럽에서 공부하고 왔지만 그놈의 오지랖들은 저 이해가 안 되지만 네. 어쨌거나 국제 외교에서 그러니까 그렇다면 사형 다음으로 영원히 이 사회와 분리시키는 게 가석방이 없는 무기징역이거든요. 그렇죠. 종신형. 그리고 경찰청장은 오늘 윤희근 청장이 흉악범 이렇게 흉기 난동할 것 같은 유사 상황에서는 경고하지 않고 공포탄 없이 바로 실탄 쏘고 테이저건 쏘게 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좋아요. 근데 제가 오늘 한 가지 제안을 여기 오는 길에 덧붙였는데요. 네. 일단 경찰에게 흉악범 진압할 때 면책권을 부여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경고 없이 실탄 쏘라고 해도요. 쏜 다음에 그 사람이 다치잖아요. 또는 실탄을 맞은 사람이 잘못됐다고 쳐요. 그 책임을 경찰 보고 지라고 하면 누가 이걸 믿고 실탄을 쏘고 적극적으로 진압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흉악범이라는 전제하에 그리고 흉기를 들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경찰이 테이저건을 쏘든 실탄을 쏘든 진압을 했을 때 과잉 진압 운운하는 헛소리 안 듣게끔 면책권을 과감하게 부여해줘야 돼요. 그래야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진압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범죄 현장에서 시민을 구하는 의로운 영웅들, 의인들 있잖아요. 뭐 해외 영상 보면 칼 들고 있는 사람을 얼마 전에 미국 마트에서 그 마트의 그 안전바 같은 걸로 뒤통수를 때려서 제압하는 영상이 있었어요. 한국에서 그러면 정당방위로 인정이 안 돼서 그렇죠. 때려서 제압한 사람이 깜빵 갑니다. 합의금 엄청 물어줘야 돼요. 흉기를 들고 있어도요. 얼굴을 때려도 안 돼. 흉기를 들고 있는 손만 톡 때려서 흉기를 제압해야 돼. 우리나라 판례가 그래. 그렇죠. 흉기만 떨어져. 말이 돼요? 우리가 무슨 존윅도 아니고 그걸 어떻게 해? 이 흉기를 제압하려다 보면 얼굴도 때리고 뭐도 할 수 있지. 우리나라는 그러면 안 된다고. 정당방위가 너무 협소해. 그러니까 정당방위 인정 범위를 넓혀줘야 돼요. 그래야 유사시의 시민들도 적극적으로 자신을 구할 수 있고 또 의로운 영웅들도 누군가를 제압하고 경찰을 도와줬는데 이 민사나 형사상의 책임을 안 질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본질적인 대책까지도 좀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장해찬 최고가 근본적인 해결책 몇 가지를 얘기해 주셨는데 지난번에 조정원 의원 같은 경우도 한동훈 장관한테 질의했던 내용이 이제 사형제도에 대한 얘기였거든요. 신민여 사고 발생한 직후에 이제 질의를 했던 내용이 우리가 좀 흉악범에 대해 가지고 사형제도를 좀 유지를 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이제 질문했었을 때 한동훈 장관이 방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유와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제 뭐 사형제도까지는 조금 힘들어도 그때 이제 종신형에 대해서 이제 고려해 보겠다라고 하는 멘트가 나왔었는데 종신형이라고 하는 걸 쉽게 얘기해서 가석방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죽어야지만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것인데 근데 그거에 대해서 또 이런 사고가 발생하다 보니까 법무부에서 종신형을 이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했고 장해찬 최고가 이제 지적해주던 또 근본적인 문제가 면책권. 어떤 경찰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면책권이 좀 있어야 더 적극적으로 범죄자를 잡을 수 있고 그다음에 정당방위의 범위까지도 넓혀야 된다라고 지적을 해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교사들이 힘들어진 게 학생 인권 조례 같은 걸로 학생 인권이 높아졌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교사들이 이제 각종 고소고발에 시달리는 것도 있는데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뭐 장채구가 잘 얘기해줬지만 그러니까 예전에 이런 적이 있어요. 몇 년 전 일인데 그 암사동에서 어떤 애가 칼 갖고 막 이러는데 이거를 그냥 한 20분 30분 동안 계속 이제 유튜브 누가 이제 촬영 걸 봤는데 그냥 경찰이 그냥 이걸 어떻게 제압할까 그냥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경찰이 그러니까 형사상 면책권뿐 아니라 민사상 그러니까 민사상으로 굉장히 많이 손해를 많이 맞춰요. 예를 들면 어떤 경찰이 이제 어떤 남편이 이제 부인을 때리는 그런 일이 있어갖고 나중에 이제 테이저건으로 제압했거든요. 근데 흉기도 안 들었는데 테이저건을 쏜 거는 잘못했다. 이러면서 뭐 경찰한테 오히려 책임을 경찰한테 그러니까 민사로 인해서 몇 천만 원 물어내는 일이 정말 다반사. 그러니까 취객이 돈 안 내고 있어갖고 취객 깨우니까 취객이 막 경찰을 때려. 그래서 이 사람은 안 되겠다고 좀 제압하는 과정에서 뭐 수갑 채우고 이런다고 해서 이 사람이
고소를 하면 고소를 하는 거야. 형사에서 무죄가 나오더라도 민사에서 막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을 개인이 물어주는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정말 그 경찰 블라인드 이런 게 되게 많이 올라오길래 몇 개 이제 가져와서 이제 다 읽지 그냥 않고 말만 하겠는데 어쨌든 이런 일을 겪으면 사람이 위축될 수밖에 아니 없죠. 경찰이 고소 고발에 시달리느라고 범죄자 잡는 거를 주저하게 된다. 이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전부 다 그냥 그러니까 경찰보다도 범죄자 인권을 더 중시하는 이상한 풍토가 우리나라에 그렇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약간, 심지어 좌파 네. 언론들도 예전에 뭐 실탄 같은 거 아예 쏘지 못하게 된 것도 뭐 경찰이 왜 총을 쏘냐 뭐 이런 논리. 사실 그렇죠. 경찰은 우리 무고한 시민을 지키는 사람이고 그걸 위협하는 게 이쪽 그 범죄자잖아요. 근데 지금 왜 저쪽 애들은 왜 이쪽 여기 인권만 신경 쓰느라고 우리 진짜 중요한 우리 국민의 안전만큼 더 중요한 인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걸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경찰이 범죄자 제압하는 과정에서 자 이제 제압하겠습니다. 흉기를 주십시오. 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격렬하게 저항하는 범죄자들을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진짜 실탄도 쏘가면서 제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어떨 때는. 근데 그렇게 해서 범죄자가 부상을 입었어. 혹은 진압 과정에서 죽었어. 인권단체, 진보단체 난리 납니다. 난리 나죠. 과잉 진압 운운하면서 뭐 또 옛날 이야기 막 꺼내고 지금이랑 전혀 상관없는 군부 정권 이야기도 막 꺼내면서 그렇죠. 그런데 그 와중에 정작 경찰들의 인권, 피해자들의 인권, 선량한 국민들의 인권은 다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같은 국민적 공분과 걱정이 지금 차올랐을 때 네. 국회가 8월 16일에 개의하자마자 경찰 면책권이라던가 정당방위 이 대폭 확대라던가 이런 식의 어떤 기준을 다시 만들어서 경찰들이 안심하고 현장에서 범인들을 제압할 수 있는 나라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니 경찰들이 제압을 하면서도 이거 나중에 나한테 민사 걸면 어떡하지? 나중에 나한테 재판 들어오면은 경찰청에서 아무도 안 나서줄 텐데 어떡하지? 이런 고민하고 있으면 범인이 잡히겠냐고요. 그렇죠. 이게. 당연히 위축될 제발 수밖에 내 없죠. 관할 범위에 걸리지만 마라 이런 소극적인 마인드를 갖게 되는 거죠. 반갑습니다. 장혜찬입니다. 여기로 들어오셔서 뉴스트라다무스를 구독해 주시면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는 정치쇼를 가장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를 눌러서 구독해 주세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